네, 이슈 돋보기 시간입니다. 시장의 핫한 이슈만 쏙쏙 파헤쳐 드릴 텐데요. 정부가 탈원전 족쇄를 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함께할 분은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에너지 헌법으로 불리는 에너지 기본 계획을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다음 달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이 출범을 할 텐데 네. 지금은 어떤 움직임까지 좀 나왔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기본 계획 이것이 이제 에너지 헌법이라고 합니다. 산업자원부가 인수위에 이제 보고를 했는데 이게 원래 5년마다 한 번씩 지금 개정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2019년도에 개정을 했으니까 원래는 2024년까지 계속 그 현재의 어떤 그 기본 계획으로 운영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는 이것을 2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3분기에 기본 계획을 바꾸겠다. 왜냐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로 만든 그 이 기본 계획이 2024년까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까지 그 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네. 예를 들자면 신규 원전 건설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원전 재가동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이 공약으로 실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자원부가 인수위에 원래 2024년에 바꿔야 될 그 기본 계획을 올해 3분기에 바꾸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조를 확실히 바꾸겠다라고 보고를 한 것이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신규 원전 그 건설이라는 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기존에 재가동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원전이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을 다시 가동을 하는 그러니까 수명이 다해서 가동을 하는데 보통은요 얼마 걸리냐면 5년이 걸려요. 전 10년 걸릴 줄 알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5년도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그쵸. 일단은 재가동하는데 필요한 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다하면 일단 그 보고서를 제출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안전하다라는 점검을 하는 데만 2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심사하고 뭐 하고 해서 18개월 걸리고 뭐 다 합치면 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이 돼서 5년 동안 수명이 다하는 원전만 6기예요. 네. 6기. 그러면 이 6기를 5년이 걸리면 사실상 그 윤석열 정부 내에 신규 원전 건설도 건설을 시작한다고 해도 임기 내에 안 돼. 그리고 또 5년 그러니까 6기를 5년에 걸쳐 하면 공약은 했지만 임기 동안 원전을 실질적으로 이 확대하거나 재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수위와 산업자원부는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라는 네. 지금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인허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쇄신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공약을 그렇게 내세웠지만 안전 문제를 따지지 않고 바로 그 재가동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 심사 과정이 중요한데 9명입니다. 이 심사를 하는 사람이 그런데 상근하는 사람 2사람을 빼고 7명 중에 4명이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나 혹은 여당이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그 방향이 정부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이런 어떤 쇄신, 즉 전체적인 인원 중에 지금 그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쇄신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현재대로 그대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원전 설비 용량을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딱 1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3% 수준의 450메가와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공약을 이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한다고 해도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발생을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원전의 활용도를 전 세계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태인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 탄소 중립 때문에 원자력과 관련해서 수년 전부터 원자력 비중을 줄여 나가는 건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트렌드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체 이 가스라든지 혹은 뭐 석유라든지 여기에 러시아의 어떤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특히 독일이 그런데 독일이 이 노스트림 2라고 해서 러시아에서 북해를 통과해서 독일까지 가는 그런 가스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완성을 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중단시켜 버렸어요. 허가를. 이렇게 되자 유럽이 러시아의 어떤 이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받는 것을 차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써 원전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비중을 완전히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보리스 존슨 이 영국 총리만 하더라도 현재 원전 비중이 15%입니다. 그런데 25%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2050년까지 신규 6기를 더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유럽의 각국이 전부 원전을 새롭게 만들거나 혹은 기존에 갖고 있던 원전의 재가동 시한을 우리나라처럼 윤석열 당선인처럼 훨씬 단축시키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건 독일입니다.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와 달리 탈원전을 아예 선언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십 년 동안 그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가스 비중이 독일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원전과 관련해서 새롭게 정책을 바꾸려면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독일과 영국, 프랑스 각각 지금 상반된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은 이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원전을 이렇게 지금 규정을 새롭게 했어요. 탄소 배출 없는 전력원으로 만들어진 전기다. 즉, 이 카본 프리, 그러니까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원전이야말로 탄소 중립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전기라고 규정을 하고 SMR이라고 혹시 앵커님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소형 원자력 그 개발을 앞당기겠다라고 지금 바이든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원전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